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지혜 한 스푼을 더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불안정한 시대에 가족 간의 돈 문제 참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끼리는 당연히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내가 번 돈, 내가 아들한테 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결혼하는 딸한테 혼수 좀 해주고 전세금 좀 보태줬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선의의 마음이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돼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고생하게 된 한 사연을 중심으로 증여세라는 개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큰돈 안 움직였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심지어 카카오페이 송금까지 국세청이 다 살펴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느닷없이 국세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고 귀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포함 총 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된다면 오늘은 이처럼 무심코 넘겼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증여세의 함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가족을 위해 내어준 돈이 결국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끼고 모으고 또 모은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죠. 특히 요즘엔 전세금도 수억 단위로 오르고 결혼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김 씨는 아무 망설임 없이 5천만 원을 본인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툭 하고 이체해 줍니다. 여기까진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6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 씨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온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로 총 7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죠. 당연히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준 건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따져도 보셨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그냥 자식 도와준 거다. 결혼자금이지 않느냐?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입니다.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례는 현행 세법상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차근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은 안 내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김 씨의 경우도 정확히 이 함정에 걸린 거죠. 김 씨가 낸 700만 원 중 대부분은 실제 증여세가 아니라 가산세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딸이 결혼하면서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선뜻 4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10년 내에 이미 딸에게 준 적이 있었다면? 혹은 5천만 원 전액을 송금했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바로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사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같은 자녀에게 10년 내 추가로 또 돈을 줄 경우 이전 금액과 합산해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김 씨처럼 5천만 원만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국세청은 정확히 추적합니다. 부모의 사랑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깊죠. 하지만 그 사랑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제도와 규칙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부모의 또 하나의 역할 아닐까요?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서울에 거주하시는 70세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특히 조부모님들께서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박 씨는 평소 손자를 정말 예뻐하시고 교육에도 큰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손자가 해외 유학을 준비한다고 하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하며 매달 학원비 200만 원씩 1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 여러분도 흔히 보셨죠? 요즘은 조부모님이 손주 교육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맞벌이라 바쁘고 생활비도 빠듯하니까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에게도 국세청에서 한 통의 문서가 도착합니다. 귀하의 손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대상이므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손자 교육 도우려고 준 돈이 왜 세금 대상이야? 억울한 마음에 바로 국세청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직접 교육기관에 납부한 등록금은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준 학원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교육비니까 괜찮겠지 하는 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직접 학교나 유학기관에 납부하는 등록금은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 그 돈이 교육용이든 생활비든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박 씨는 손자의 조부모, 즉 이촌인의 혈족 관계이죠. 이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직계 존비속, 즉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조부모와 손주처럼 이촌 관계일 경우에는 10년간 단 1,000만 원까지만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박 씨는 손자에게 1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했으므로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뺀 1,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벌어서 내 손주에게 준 돈인데 이걸 나라가 왜 막느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니라면 모든 재산 이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원비, 과외비, 생활비처럼 용도는 교육이지만 돈이 현금 형태로 전달되었을 경우 국세청은 증빙 없는 지출로 판단하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씨는 손자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도왔지만 사전에 세법 지식이 없었던 탓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베푸는 마음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법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면 원하지 않았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직접 기관에 등록금으로 송금하시고 현금 지원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세대 간 재산 이전의 지혜입니다. 앞서 들으신 사연들 어떠셨나요? 내 가족을 돕고 싶었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세금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새삼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증여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증여세란? 증여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상, 즉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재산을 넘겨준 경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그냥 계좌로 넣어준다든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땅을 넘겨줬다거나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공제 한도라는 걸 마련해 두고 있어서 일정 금액 이하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공제 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1. 부모 자녀 또는 조부모 손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10년 동안 5천만 원 이내로 재산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2. 자녀 부모는 10년간 3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이 범위 내에서 주면 괜찮습니다. 3. 배우자 간 이건 조금 다릅니다.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에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4. 기타 친족은 형제자매, 사촌 등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5. 타인은 친척이 아닌 사람은 10년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이나 지원금을 준다면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든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1천만 원씩 5년에 걸쳐 줬다. 괜찮습니다. 총 5천만 원 이내니까요. 하지만 만약 6천만 원을 한 번에 준다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제 한도 이내면 세금은 안 내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나중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추후 다른 증여 시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건 증여.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만 면세. 10년 동안 누적 금액 기준. 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내 가족을 진짜로 지키는 길이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명의 과연 누구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을까요? 이번 사연은 대구에 거주 중인 67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간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상담을 받다가 본인 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녀 명의로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실제 계약금, 잔금, 세금까지 전부 본인 돈으로 냈지만 서류상 명의자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뒤 갑자기 날아든 국세청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 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세금을 내요? 그냥 아들 이름으로 올린 것뿐인데? 라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상 명의자는 다른 사람일 경우 법적으로는 이걸 명의신탁, 즉 위장 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명의자가 가족일 경우 이건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세법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이렇습니다. 최 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8억 원.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8억 마이너스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1억 초과에서 5억까지는 20%, 5억 초과분은 무려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최 씨는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돈으로 내 자식 도와줬는데 왜 세금까지? 이런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은 재산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이라도 철저히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 한 번에 억 단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명심해야 할 점. 내 돈으로 자식 명의 부동산 구입,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타인 명의로 함부로 등기하지 마세요. 증여세뿐 아니라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사나 회계사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최 씨는 그때 그냥 내 명의로 했으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지금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 내 재산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감정보다 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 잠시 후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증여세 절세 팁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3건의 사례를 통해 의도치 않은 증여세 폭탄의 실체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천만 원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년 500만 원씩 10년에 걸쳐 나눠주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이걸 분산증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60세 김씨 부부가 자녀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매년 3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이건 10년간 합쳐도 3천만 원. 공제 한도인 5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성입니다. 필요할 때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눠주는 것, 이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와 함께 증여하라.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부모 한 명이 자녀에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2배가 됩니다. 즉,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10년간 무세금 증여가 가능한 거죠.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사는 시점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직접 납부를 활용하라. 여러분, 교육비나 병원비는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손주가 학원에 다니는데 할머니가 매달 현금 100만 원을 줬다면 이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 돈을 직접 학원 계좌에 입금했다면 이건 직접 납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교육비, 치료비, 간병비 등은 직접 결제 방식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주택 구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라. 요즘 청년들이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한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며 본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으로 줄 때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7천만 원까지 무세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실제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고 그 자금이 집을 사는 데 쓰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잔금 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해요. 다섯 번째, 결혼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라. 마지막 팁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으시죠? 결혼할 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결혼 준비에 관련된 자금이어야 하고 결혼식, 신혼집, 혼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앞둔 딸에게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다면 이건 전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 계약서, 통장 이체 기록 등 용도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정리해 볼게요. 1. 10년 공제 한도 활용해 분산 증여하기. 2. 부부 공동 증여로 한도 2배 활용. 3. 교육비, 의료비는 반드시 직접 납부. 4. 주택 구입자금 특례 총 7천만 원 공제. 5. 결혼자금 특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이 모든 건 법적으로 허용된 절세 방법입니다. 가족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증여는 사랑이지만 법은 감정보다 엄격합니다. 세금 문제도 결국 미리 알면 지킬 수 있는 가족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코너, 바로 증여세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입니다. 앞에서 절세 방법도 알아봤지만 이걸 아무리 잘 알아도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 가산세라는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신고하세요. 나는 5천만 원 이하로만 줬는데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받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이 공제 대상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해요.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무신고 가산세, 지연이자가 붙어서 공제 한도 안에서 받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여러분,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냐, 용도가 타당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이체 확인증 증여각서, 부동산 계약서 학원비 영수증, 결혼식 계약서 등. 특히 부동산이나 결혼자금처럼 용도를 증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서류가 없으면 공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서류가 곧 절세입니다. 세 번째, 복잡한 증여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순히 1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경우야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경우는 꼭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실수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와 나눠서 줬다고 착각하고 중복신고 안 한 경우 10년 합산 규정을 모르고 여러 번 받았다가 기한 초과된 경우 자녀 통장에 넣었다가 부모가 썼다가 다시 입금한 경우 이런 건 단순 실수라도 고의로 간주돼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무 상담은 투자입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더 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신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요즘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연말정산처럼 항목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2.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 서류를 직접 챙겨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증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책임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보여도 세법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작은 무지나 실수 하나로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고 의도치 않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1. 꼭 신고하기. 공제 내에서도 신고는 필수. 2. 자료 보관하기. 통장 내역, 계약서, 영수증. 3. 전문가 상담하기. 고액이나 복잡한 건 무조건 상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가정의 증여가 사랑과 지혜가 함께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들처럼 가족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